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존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가 생존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에 대한 어떤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서가 있다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시고,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라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도 창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할 것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결정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거나 발굴하거나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자, 창업 아이템이 결정이 되셨나요? 안 되셨다고요? 여기 이쯤에서는 아이템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이템에 대한 결정이 되었다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방법에 의해서 이 창업 주관기관에 혹은 신청기관에 1차 서류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우리가 앞강에서 봤듯이 IHI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잘 작성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서 1차 합격을 이제 서류 선정에서 통과가 되시면 1차 합격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떨어지셨다면, 선정되지 않으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아이템 발굴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합격이 되셨다면 2차 대면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바로 PPT 발표를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차 합격을 했을 경우에 2차 대면 평가를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면 평가만 할 경우에 혹은 그 기관도 있지만 2차 대면 평가는 통상 PPT 발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PPT 발표가 끝나면 2, 3일 이내에 혹은 빠르면 그 다음 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하시면 그 다음 주관기관의 진행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선정되지 않으셨다면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원인을 파악을 하셔서 다시 사업계획서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관기관에 따라서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나누고요. 서류평가는 모집 인원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1차에 선발을 합니다. 2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하는데, 이 발표평가는 PPT 발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5분에서 15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5분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고 10분에서 15분은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표 시간은 5분에서 15분 내외가 됩니다. 주관기관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간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혹은 가점이 있는 부분은 120점, 130점이 될 수도 있겠죠. 10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1차에 공고 나갔던 모집 인원 순서까지만 선정하게 됩니다. 가정 항목은 사업의 꼭지에 따라서 주관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가점 항목은 틀리게 부여되니 실무에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사업계획서 1차 서류 평가 내용과 같습니다. 간혹 기관에 따라서 사업 꼭지에 따라서 세부 평가 내용이 1차 서류 평가 내용과 상이한 기관과 부분도 많이 있으니 실무에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식이나 해결 방안, 성장 전략이나 팀 구성,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로 가점을 안분을 해서 전체 100점 만점 혹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점 포함해서 12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는데 60점 미만은 선정해서 제외되고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대해서 또 어떤 부분은 사업 꼭지나 기관, 주관기관의 환경에 따라서 70점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도 있으니 실무에서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정 상업사업계획, 생존사업계획, 사업계획서를 써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받아서 어떤 부분에 어떤 기관에 어떤 꼭지에 응모를 할 건지 정부 지원 제도의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1억 원까지고 팀당 평균 5천만 원 정도 받게 되죠. 5천만 원이라면, 지원금이 5천만 원이라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경력 3, 4년 차에 1년 연봉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출 5억에 순이익 10% 정도가 난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고 보면 창업한 당시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자금과 비용은 100%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1,100명 내외 정도로 선발을 예정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39세 이하 청년에 국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을 40세 이상의 중장년도 신청 가능하게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죠.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겠죠. 이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사업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거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2단계로 창업 실행 단계에서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와 회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창업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레버리지 효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 단계에서
창업 도약 패키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창업 초기 부분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여러분들처럼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2020년 올해는 1113억.8억이죠. 약 1700명 내외를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업력이 3년을 넘지 않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올해 기준으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도 지금 9월 달이 지났으니까 끝났죠. 올해는 초기 창업 패키지든 예비 창업 패키지든 정부 지원 사업은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금액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기나 방법은 같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는 내용을 한번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계략적인 부분과 문제인식 부분과 실현 가능성 부분과 성장 전략 부분, 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인데요. 제가 왼쪽에 보이는 내용은 양식이고, 이 양식 안에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기술해야 될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아이템 부분은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실무에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다가 보면 아이템명이 2줄, 3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혹은 또 저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이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템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작성을 하실 때는 나의 고객인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목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대상, 해결 방안, 제품명이라든지 키워드 중심으로 짧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전강에서 파주 DMZ의 대표님이 파주 장당콩을 가지고 활용했던 장당콩 콩초콜릿을 사례로 보시면 참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인식을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목적, 필요성 등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관점에서 불편함을 겪고 개발을 했는지,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불편함을 이해하고 혹은 겪고 혹은 깨닫고 개발했는지, 해당 분야의 업력과 경력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발견을 했는지 라는 관점에서 문제인식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인식 부분이라고 하지만 소주제를 보면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인 거죠. 말씀드린 불편함을 겪고 개발했는지, 업력과 경력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하고 개발했는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면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농업회사법인 DMZ 드림푸드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목적에서는 어떠한 문제점, 어떤 불편함, 어떠한 기술과 서비스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불편함 등을 해소할 것이고 돈을 버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라는 순서대로 전개를 해 가시면 좋은 작성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부분인데요. 해당 사업 아이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사업화를 통해 매출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는 거죠. 즉, 실현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라면 얼마나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경쟁업체 대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내가 제시하는 대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개발해서 핵심 기술을 조달하고 어떻게 시장에 접근할 것인지를 순서대로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과 경쟁력 확보 방안인데, 여기서는 동일한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서 분석하고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좋은 점, 차별화된 점을 부각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작성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술식이 아니라 이미지나 도식화를 시켜서 표현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죠. 성장 전략에 있어서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앞에서 자금에 대한 조달과 자금에 대한 것을 뒷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금을 어떤 부분에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소요되고 이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에 보면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요 타겟층에 대한 분석과 해당 타겟에 접근하는 판매 전략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시장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전체 시장 규모를 언급을 하시고 그 전체 시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층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인지, 그 시장에서 사업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판매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해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은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다가 보면 우리 대표님께서 혹은 창업자들 분께서 공란으로 비워두기가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 난은 공란으로 비워두시지 마시고 해외 진출 계획이 지금은 없지만 2년 뒤, 3년 뒤에도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공란으로 비워두시지 마시고 2022년 하반기 유럽 지역 어디 나라에 어떤 제품으로 어떤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계획이나 구상을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항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절대 비워두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팀 구성인데요. 심사위원인 제가 판단을 한다면 이 팀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주위에 알고 있는 분들을 급조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분들로 또는
그분들의 영향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을 해 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의 순서를 바꿔서 첨부를 하시지는 마시고 목록에 기술된 서류의 장표의 첨부 데이터의 순서대로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뭘까요? 심사위원들의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겠죠. 심사위원들은 통상 홀수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술 전문가, 시장 전문가, 교수분들, 현장 전문가, 기타 기관의 관계자, 그다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도 5인에서 7인 이내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와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PPT 내용을 보시고 평가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는 도구가 바로 사업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평가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작성해야 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제목 부분을 간결하고 뭐뭐를 활용한, 뭐뭐를 위한, 뭐뭐의 개발 등 짧고 키워드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장은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소비자 니즈 부분은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점, 꼭 필요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타겟팅은 예를 들어서 작은 시장을 선택하더라도 확대가 가능한 분야라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실행 가능성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서 당연히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아이템과 내용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 목표치 또한 IHI 모델에 적시된 수익 목표, 매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보면 90% 이상이 서술식이고 90% 이상이 앞과 뒷부분 끝나는 점이 틀리고 90% 이상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수익 모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얼마의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이 수익을 내는데 핵심적인 경쟁력은 무엇이다라는 것.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공익성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지역에 국가의 사회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노래방을 한다거나 당구장을 한다거나 탁구장을 한다라면 선정을 해 주실까요? 사회 공익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주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죠. 관계성 부분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사회 공익적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이나 가치가 있을까요?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공익성을 기여할 수 있는지도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계획은 비용 구조에서 IHI 비즈니스 모델에서 비용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획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정성이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는 건지, 경험이 있는 건지,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극조해서 만진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실 때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진정성이 있는 내용으로 정성적, 정량적 내용을 포함을 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대부분 보면 사업계획서에 전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용어라는 것이죠.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모를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는 여러분들의 고객인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이템명은 키워드로 짧게 작성해 주시고 해당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빈칸으로 절대 남겨두지 마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그래프, 도형 등을 활용하셔서 시각적인 언어로 전달을 하시라는 것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고객은 심사위원이다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강조할 부분을 달리하는 것도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위험 요소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미리 제시해 주신다면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작성해 보시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첨부하라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 원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칙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사업계획서 양식의 구성은 사업 꼭지나 기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의 목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을 요약하는 것이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이템 요약 부분은 2, 3페이지로 늘려 쓰는 것이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팀 구성은 최대한 상세히 전문가적인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증빙 자료로서 설계도나 디자인이나 시나리오 등도 준비물로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수원 지역의 한 대표님을 컨설팅을 해서 예비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창업 패키지에도 선정이 되었고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에도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입니다.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받고 청년사관학교 자금을 지원받은 합의 1억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앞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템을 발굴하실 때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이템을 발굴을 했고 이 키워드로 발굴된 아이템을 IHI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해서 수립을 하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가 그 창업가, 그 대표님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여성 대표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을 되셨 사례입니다. 맞춤 화장품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지금 정부에서 지원받은 비용으로 사업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아이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듯 미묘한 차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는 관점과 생존 계획서를 쓴다라는 관점의 차이가 틀립니다. 사업 계획서는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 계획서는 어떨까요? 선정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죠. 출발점, 작성하는 시점의 마음가짐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생존계획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계획서를 쓰신다면 이 강의는 여기서부터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강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꼭 반드시 생존해야 될 당위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이 강의 듣지 마세요. 들으시면 제가 화가 나요. 절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존하고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환원과 기여를 하고 싶으신 열정으로 가득 찬, 그래서 꼭 생존해야 될 대표님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계획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사업계획서, 생각하는 사업계획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업계획서는 생존계획서이지 사업계획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마셔라. 그런 분들은 제가 심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떨어지더라. 더 하나 추구하고 싶은 내용, 반드시 떨어지더라. 제가 심사, 평가, 강의만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는 쓰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존하면 안 되겠기에, 생존을 반드시 해야 되겠기에 생존 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선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이 시간 생존 사업 계획서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없이 강조를 했지만 창업기업이든 비창업기업이든 이제 막 스타트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든 새로 고안된, 제가 고안해드린 IHI 모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 모델이 검증이 되었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검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구현하고 사용한 지가 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컨설팅이나 교육을 할 때 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사업계획서나 생존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선정되는 비율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각각 해 보았을 때 IHI 모델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선정된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는 거죠. 응용의 범위가 넓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IHI 모델을 용도에 맞게 생존계획서에 응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상태에서 생존계획서를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늘 컨설팅을 할 때 말씀을 드리죠. 교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강조를 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고문의 선정 공고문의 공고 내용을 작성자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자기만의 주관적인 문맥을 해석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관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해당 사업 꼭지에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문항으로 똑같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주관사에서 원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해석한 내용에서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을 때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번 공고를 내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때부터 생존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업계획서에 글씨 한 자도 작성하지 마세요. 엉터리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전화하세요. 담당 부서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공고문에도 다 공유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성하면서 과연 얼마나 몇 번이나 전화해 보셨어요? 알려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시기나 하셨는가요? 안 하셨다면, 그래서 제출해서 떨어지셨다면 지금부터 확인하고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준표의 내용을 사업계획서 요소에 녹여서 기술하시면 좋습니다. 심사를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같은 경우는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평가를 하다 보면 한 분이 아이템과 제목만 달리해서 각 기관마다 다 넣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표시가 나요. 날짜하고 사업 기간만 요것만 바꾸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많이 심사를 해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작성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압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포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포장을 하실 때도. 과대적으로 망상적으로 포장을 하시면 시샘말로 우리 헛받질을 하는 거죠. 시간 낭비죠. 그렇게 고생해서 밤새워서 작성을 해봐야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포장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작성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마감 2, 3일 전에 반드시 제출하시라는 거죠. 이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현업에서 작성을 하시다가 보면 어떠한 사유로 어떠하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꼭 마감일에 촉박해서 한두 시간 남겨놔두고 아니면 마감일 하루 전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서 놓고 봤더니 뒤돌아서 다시 한번 봤더니 잘못된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3일 전에 제출했다라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최종 자료로 보내드리고 통화를 하셔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심사 당일날 한두 시간 놔두고 접수 마감일날 한두 시간 남겨놔두고 제출을 마감 지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이 잘 작성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면 아마 큰 실수를 처음부터 범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수를 낮게 달라고 호소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매한 눈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생존계획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 제4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 생존계획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계획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 생존계획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의 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곱씹어 보시면서 대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생존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